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만 건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생방송은 1시간도 되지 않아 중지되었다. 된통 넘어진 칸조인 씨의 상태를 확인한다. 책상에 부딪힌 것 때문인지 엄청난 양의 코피가 나오고 있다.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칸조인 씨의 어깨를 흔든다. 우쿄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을 뿐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칸조인 씨를 재빨리 안아서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반응 빠르네. 이 대응이 맞는 것 같다고 봐. 같은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갑작스런 사태에 사고 정지가 된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구급차 불러! 빨리!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스텝에게 지시를 내린다. 몇 명인가가 스튜디오에서 나가는 게 보였다. 감독인 아베가 달려왔다. 지로씨,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칸조인 씨가 머리를 부딪혔으니까 일단 구급차부터 불러. 그리고 괜찮을 리가 있냐, 이 사태? 지금 방송은 어떻게 됐어? 카메라 꺼놨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찍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야. 유튜브 쪽은 어떻게 됐냐고. 설마 화면만 꺼진 거 아니야?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일단 이쪽은 괜찮으니까 그쪽 좀 부탁할게. 네! 하면서 아베가 일어선다. 평소에는 우수한 직원이지만 어쨌든 아직 어리다. 나보다도 당황하는 걸 그냥 봐도 알 수 있다. 고바야시 씨, 구급차 올 테니까 칸조인 씨 좀 데리고 가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네. 고바야시 씨도 한계일 것이다. 눈앞에 칸조인 씨에게 집중하고 있는 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이기도 할까. 지로씨! 방구석에서 아베가 소리쳤다. 쳐다보니 아베가 새파래진 얼굴로 달려왔다. 카메라 안 꺼졌어요.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화가 치밀었다. 그럼 꺼!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오고 있어요. 안 끄면 청취자들이 슬렁거리잖아.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을 찍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지로씨, 위험합니다. 죄다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끄라고 했잖아. 좀 봐주세요.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내게 보여준다. 방송을 확인하기 위한 스마트폰에는 바로 좀 전처럼 아무도 나오지 않는 스튜디오가 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 검은 안개가 껴서 우와! 무심코 아베의 손을 뿌리친다. 얼굴이다. 여자의 얼굴. 화면을 가득 메울 정도의 크기로. 뭐야 이거? 신명? 신명사진? 아니, 영상? 진짜로 나오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전부 이걸 보는 거야? 순간적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뇌리를 스친다. 다시 한번 보여줘봐. 아베가 다시 스마트폰을 넘겨준다. 화면을 확인한다. 으아! 나오고 있다. 여자의 얼굴. 무표정한.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입을 뻐끔대고 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를 보고 있는 건가? 이걸 청취자 모두가 볼 수 있다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댓글창이 숨겨져 있다. 어떻게 나오게 한 거야? 댓글은 어떻게 되고 있어? 방구석에 설치된 컴퓨터로 향한다. 스태프들은 칸조인 씨의 구호와 구급차 수배로 아무도 컴퓨터 앞에 없다. 서둘러 컴퓨터 앞으로 가 유튜브 화면을 열고 댓글창을 확인한다. 나오고 있어. 진짜요. 비가 엄청나게 내려. 예, 거짓말. 걔 무서워요.
진짜 심령현상이야. 고바야시 아나 울었어. 자살 충동이 위험해. 으아! 눈물이 멈추질 않아. 연출이죠? DVD로 내려고 조작한 거야. 아까부터 폰이 계속 울려. 발신자 불명.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지로 진짜 너무해. 생방 받다가 친구랑 연락이 안 됩니다만. 칸조인 괜찮아? 이 난장판도 대본대로임? 우린 내일 죽을 거예요. 투신하겠습니다. 조금은 정말로 무섭습니다만. 엄청난 수의 댓글이 흘러내려간다. 이것을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놈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사람은 위험하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머리 이상한 놈이 이걸 보고 자살이라도 한다면 큰일 났다.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잘해봐야 억울로. 잘못되면 뭔가 책임을 지게 될지도. 문득 댓글 흐름이 멈췄다. 무슨 일인가? 화면을 보자 커다란 얼굴과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다. 사라진 건가? 어떡하지? 이대로 방송을 꺼버리는 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뭔가 말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본다. 빨간 램프가 켜져 있다. 틀림없이 그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다. 천천히 카메라 앞에 가서 선다. 손안에 스마트폰을 보자 내가 확실히 나오고 있다. 괴이한 그림자는 없다. 카메라를 본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보셨으리라 봅니다만 뭔 말을 해야 좋을까? 말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고 보니 우쿄 씨는 어디로 간 거야? 나 혼자인 거야, 젠장. 어떡하면. 일단 칸조인 씨는 머리를 부딪혀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같이 갔으니까 아마 빠르면 벌써 구급차에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젠장. 어째서 이렇게 된 거냐고. 여러분이 보셨던 얼굴 말입니다. 틀림없이 얼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쪽에서 만든 연출은 아닙니다. 완전히 비정규적인, 이른바 심령현상입니다. 일단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댓글 중에 죽고 싶다든가 충동이라든가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홀령 탓에 그런 감정이 야기된다는 것도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만약 그런 감정이 나온다면 즉시 유튜브를 꺼주세요. 이 생방도 이번에야말로 끝낼 예정이니까 자세한 건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카메라 뒤로 돌아가서 녹화 정지 버튼을 누른다. 빨간 램프가 꺼진다. 스마트폰을 봤더니 방송은 분명히 끝난 것 같다. 카메라 전원 코드를 뽑았다. 이것으로 다시는 녹화는 안 될 것이다. 하고 한숨을 내쉰다. 지로씨, 죄송합니다. 아베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가왔다. 아니야, 괜찮아. 소리 질러서 미안해.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하네.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 아직 인터넷을 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화제가 될 겁니다. 화제 자체는 좋아. 다만 청취자들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곤란해.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지. 책임을 지라고 해도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조치를 취하러 올 거야. 벌써부터 제 휴대전화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전부 사장님하고 방송국 사람들입니다만.
그 말에 영적인 두려움 말고도 사회적 귀차니즘이 고개를 든다. 나도 모르게 머리를 긁는다. 우쿄씨 어디로 간 거야, 이 자식? 물론 우쿄씨에게 잘못은 없지만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다. 큰일이네 이거. 아베와 둘이 스튜디오에서 한숨을 쉰다. 어쨌든 지금은 목이 칼칼하다. 지금 아는 범위에서 친구나 가족이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댓글이 몇 건. 프로그램 앞으로 알려온 숫자라서 실제로는 그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 수는 불분명하지만 0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가 담담하게 읽어나가는 보고서 내용에 말문이 막힌다. 자살이나 자살 시도 말고도 몸이 아프다는 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무언전화라든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든지 창밖에 사람 그림자가 있다는 말들은 이미 셀 수도 없을 정도여서 도중에 체크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억울하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우리에 대한 불평보다는 방송을 봤던 사람들 중 엄청난 수가 각자가 체험한 심령현상을 보고하고 있다는, 넷상에서는 무섭다거나 재미있다거나 하는 글들로 여하튼 난리도 아닙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휴대폰을 보자 보리호박님에게서 라인이 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돼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괜찮아. 보리호박님 책임이 아니니까.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 보리호박님 주변에는 아무 일 없어? 하고 보냈더니 바로 읽음 표시가 뜬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연락이 안 돼요. 라인도 전화도 다 안 돼요. 어떡하면 좋단 말인가? 월요일 학교에 친구들이 안 나오면 알려줄래? 그리고 오늘은 되도록 가족하고 같이 보내. 라고 보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 아무 일도 없다면 좋겠는데. 아베의 보고가 계속된다. 인터넷 계열의 미디어가 대부분입니다만 매스컴 쪽에서의 문의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상파에서 몇 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경찰에서의 연락은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경찰이라니 어떤 대응이 될는지. 심령방송을 했더니 실제로 귀신이 찍혔고 봤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게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건가? 우리 쪽 계열 출판사에 오컬트에 관계된 잡지가 있어서 그쪽 편집부에 물어봤는데요. 이런데 강한 편집자는 취재로 해외 출장 중이고 다른 스텝이나 편집장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어드바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간 오컬트. 딱 한 번 방송과 잡지로 콜라보를 했던 적이 있다. 시노미야 씨. 이런 때의 부재라니 큰 취재의 기회를 놓치고 있잖아. 아니, 곤혹스러운 건 우리 쪽이다. 그녀라면 뭔가 알았을지도 모른다. 아베의 보고를 듣고 아무도 발언하지 않는다. 시간은 밤 9시. 방송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고 관계자가 민메이 방송 회의실에 모였다. 민메이 방송 사장과 간부 몇 명, 감독인 아베와 스탭들, 고바야시 씨는 병원에, 우쿄 씨는 제멋대로 돌아가 버린 것 같다. 오해 없으시도록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던 중 아베가 계속한다. 생방송을 결정한 건 저이고 지로 씨는 출연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라 하시면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 부분만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가 나를 옹호하는 데 반해 사장이나 간부들은 떫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아니, 그렇지만 우쿄 씨를 부른 건 나이고 아베 감독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지. 미디어에 나가서 설명이나 사죄를 할 경우엔 내가 해야 하니까.
사죄로 이소동이 가라앉는다면 몇 번이라도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사장이 갑자기 하며 신음했다. 그런 대응은 성실하게 해나가자고. 그것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의 상자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쪽은 어떻게 할 거야? 발뺌을 하려는 건 틀림없지만 부하에게 맡기고 모른 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아베가 시선을 내게 보내며 발언을 재촉한다. 교토 다카요리사라는 절에 가지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위험한 것들을 맡아 공양하는 절입니다. 현재는 최우선적으로 그 상자를 앵마기하고 불태워서 공양하는 게... 그럼 그렇게 부탁할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틈을 두고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방송에 관계됐던 스태프들도 전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상자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앵마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내일 업무에 지장이 생기잖아. 사장이 곤란해하면서 불평을 한다. 민메이 방송은 그렇게 큰 방송국은 아니라서 스케줄 조정도 없이 10명 이상의 스텝이 단숨에 사라진다면 곤란할 것이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고바야시 씨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아까의 당황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지쳐있는 건 그냥 보고도 알 수 있다. 사장단에게 인사하고 그대로 빈 의자에 주저앉는다. 아, 고맙군. 칸조이 씨는?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서요. 휴대폰 긴급 연락처에 등록돼 있던 번호를 걸었더니 아버지가 받아서 바로 와주셨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 용태는 어때? 위험해 보여?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고 가끔씩 조금 경련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세히 검사해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알겠네. 고바야시 씨는 괜찮아? 괜찮긴 하지만요. 공포에다 걱정에다 병원에다 전 이미 정신이 나갔어요. 그렇겠지. 피곤한데 미안하지만 고바야시 씨도 회의에 참가해 줄 수 있나? 네. 그래서 회의가 다시 시작되고 10시쯤 돼서 끝났다. 집에 돌아와 재빨리 샤워를 하고 욕실을 나선다. 평소에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샤워를 하지만 온수가 머리에 쏟아진 순간 공포가 엄습해왔다. 진부한 얘기지만 샤워 중 등 뒤가 신경 쓰인다는 그것이다. 캔맥주를 따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트위터를 시작한다. 메시지나 댓글이 산더미처럼 와있다. 모두 불만이나 상담 또는 심령현상에 대한 보고 등이었다. 지금은 전부 훑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괜히 무서웠다. 내일이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칸조인 씨의 용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민메이 방송국으로 가서 방송국 차에 상자를 싣고 교토로 향한다. 회의 결과 역시 그 자리에 있던 스태프들 모두가 가게 됐다. 다카요리사에는 방송국에서 미리 연락해준다고 하니 다음은 사고 없이 이동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맥주를 목구멍에 부어넣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인터넷 뉴스를 보기로 한다. 친절하게도 오늘 방송을 캡처한 이미지까지 게재가 되어 큰 소동이 일고 있다. 하얀 화면 왼쪽 반을 메울 정도의 커다란 얼굴. 이런 화면 잘도 스크린샷으로 떠놨다. 스크린샷을 하는 것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데 말이다.
아니, 이 소동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인터넷 뉴스 기사도 그런 식으로 재미삼아 쓰여 있다. 당연한 반응인가.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캡처된 이미지를 본다. 새하얀 화면에 비치는 커다란 얼굴. 검은 안개가 겹쳐 있어 진해져서 그게 얼굴이 되어 비치고 있다. 옛날 흑백 사진을 크게 늘려서 합성한 듯한 그 얼굴은 그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입을 뻐끔거리면서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었을까? 유튜브나 니코니코 동영상에는 영상이 올라와 있을 것이다. 그 영상을 본 사람에게도 심령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이 섬뜩한 여자의 정체를 밝히려는 사이트도 있다. 여배우인 어떤 사람과 닮았다든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입술의 움직임을 읽으면 이런 말이 된다는 등의 내용이 벌써부터 조사되어 트위터 등에 확산이 되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세로 확산되어가는 심령사진과 영상들. 만약 이것을 본 사람 모두에게 영적 장애나 저주가 생긴다면 더 이상은 손댈 수 없다. 한번 확산돼 버리면 완전하게 지울 수 없는 게 인터넷이다. 오랫동안 심령사진 속에 숨어있던 혼령이 인터넷 속으로 파고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직접 보는 사진이나 생방이라면 되고 인터넷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생각해도 무리가 있다.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 청취자들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 만약 내일 다카요리사에서 상자를 받아보고 껍데기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면. 깜짝 놀라서 눈을 뜬다. 컴퓨터 앞에서 어느새 잠들어 버린 것 같다. 창밖이 밝다. 아무래도 어젯밤은 아무 일 없이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휴대폰을 보니 아침 8시. 몇 건의 라인이 와 있다. 대충 훑어보고 안심했다. 위험한 메시지는 와 있지 않다. 트위터는 여전하지만 적어도 내 주위에서는 어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칸조인 씨가 실려간 병원으로 향한다. 아침에 분주함을 틈타 고바야시 씨가 알려준 병실로 들어간다. 1인실 병실에 들어서니 칸조인 씨는 잠이 든 채였다. 검사복 같은 것을 입혀놓고 입에는 호흡기를 쓰고 잠이 들어있다. 그 기계들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 누구신지? 라는 말에 뒤를 돌아보니 중년의 부부가 나를 보고 있다. 칸조인 씨의 부모님일까? 아, 저 곤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조아린다. 부부도 같이 머리를 숙이면서 다치바나입니다 라고 했다. 칸조인 씨의 본명이 다치바나인가 보다. 어제 방송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제 왔어야만 했는데 아니요, 그쪽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자, 앉으세요. 그러면서 의자를 권해 나도 모르게 앉아버렸다. 의식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없다면 용문은 없다. 빨리 교토로 가고 싶었다. 저 따님은 어제부터 계속 저렇게?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쪽이 끄덕였다. 네, 깨질 않습니다. 계속 저 상태로 가끔 몸부림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만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호흡도 불안정해서 의사들도 잘 모르겠다면서 당분간 지켜보자고만 합니다. 아... 끄덕이는 내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한다. 어제는 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같이 와준 여성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그분도 엄청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그렇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너무도 미안하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경위를 모두 말했다. 우선 라디오 방송 청취자의 투고로 심령사진에 대한 상담이 있었던 일, 그것을 감정하는 라이브 방송이 급하게 결정된 일, 방송국 쪽에서 영능력자를 찾아줘서 칸조인 씨가 와주었던 일, 갑자기 우리를 찍은 사진이 나오고 거기에 찍힌 칸조인 씨 얼굴이 이상했고 수십 초 뒤에는 목을 매단 것처럼 사진이 변했던 일, 그리고 칸조인 씨가 쓰러져 직후에 홀령의 얼굴과 그림자가 화면에 나왔던 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렇습니까? 라며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는 원래 영매 가게로 전쟁 전에는 치바현 쪽에서, 전후에는 도쿄에서 대대로 그것을 생업으로 삼아왔습니다. 보기에는 보통의 중년 남성이지만 이 사람도 영능력자인 것일까? 나는 역대에 비해서 그다지 힘이 없어서요. 물론 시집온 아내도 그런 힘은 없기 때문에 제 어머니, 그러니까 이 A의 할머니 대해서 영매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힘이 강한 것 같아 이 아이밖에는 모르는 공포를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다치바나라고 했던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는 칸조인 씨의 베개맡에 섰다. 슬픈 듯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계속한다.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부터 할머니 댁에 틀어박혀 스스로 원해서 영매의 자질을 키워왔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영매 간판을 내리는 게 싫었겠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스스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손을 뻗어 칸조인 씨의 머리에 얹는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은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아이는 눈을 뜨지 않을 겁니다. 알고 계신다고요? 네. 저는 홀령을 보는 힘은 그다지 없지만 사람이 죽을 때라고 해야 하나요? 죽음의 냄새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서 그 냄새가 납니다. 칸조인 씨도 냄새가 어떻다는 말을 했었다.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대충 이야기를 마치고 이번에는 내게 물었다. 나는 이후로 교토의 다카요리사에 상자를 가져가서 앵마기와 태워서 하는 공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동행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그 상자 얘기입니다만 내가 옮기도록 해주세요. 이 아이의 인연은 제가 계속 이어나가는 게 도리이니까요. 그것으로 만약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공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쪽으로 돌아선다. 어머니 쪽은 그대로 병실에 남을 것 같았다. 그 소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동행시키는 건 꺼림칙했지만 아버지로서의 느낌은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칸조인 씨가 이대로 가다가 정말 죽는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을 것이다. 아버지인 다치바나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민메이 방송으로 향했다. 방송국 창고로 옮겨졌던 상자를 다치바나 씨의 차 짐칸에 싣고 우리는 적대 차량 체제로 교토로 향하기로 했다. 선두는 우리의 차. 상자가 실린 차에 타고 싶지 않았던 나는 고바야시 씨와 스텝 몇 명과 함께 아베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 한가운데가 다치바나 씨와 상자를 실은 차. 마지막으로 방송 스텝 7명이 탄 봉고차가 뒤를 따른다. 각각의 차의 내비에 다카요리사를 설정하고 출발한다. 이 시간에 나가면 밤까지는 도착할 것이다. 빠르게 고속도로를 달려서 점심 무렵에는 나고야를 통과.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가 한동안 산길을 나간다. 점점 커브길이 많아져 오고 민가와 멀어진 산길을 계속 달린다. 산에 가려진 햇빛이 닿지 않는 산길은 어둑어둑하고 전조등을 켜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다치바나 씨와의 차간 거리가 유난히 가깝다. 부추기듯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다. 커브에 접어들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는 아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치바나 씨의 차가 뒤에서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다. 아베의 스트레스도 엄청날 듯 싶다. 뒤에 바짝 붙으니 자연히 속도가 올라가 버린다. 다치바나 씨의 급한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이래서는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뒤에 탄 고바야시 씨도 스텝들도 멀미로 녹초가 되어 있다. 다른 스텝들을 태운 봉고차는 이미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아베, 괜찮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 다치바나 씨 기분도 이해가 가지만 말이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는 무려 다치바나 씨에게서였다. 운전하면서 걸어온 것이다. 여보세요? 다치바나 씨? 조금 속도를 낮춰서 가자고요. 커브길이 많아서 길 상태가 좋질 않아졌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도 강해지고 있으니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러면서 전화가 끊겼다. 무슨 말인가? 비 같은 건 내리지 않는다. 장난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뒤에 바짝 붙어있던 다치바나 씨의 차가 우리가 탄 차를 추월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천천히 가자고 막 말한 참인데. 좁은 산길에다 커브의 연속이다. 마주오는 차량이 왔다면 틀림없이 큰 사고 날 폭주라고 할 수 있는 행동에 나는 아연실색한다. 황급히 아베가 속도를 줄여서 다치바나 씨의 차를 지나가도록 놔둔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해 나가는 순간 항의의 의미로 다치바나 씨를 노려본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로씨! 운전하던 아베가 앞을 본 채로 말을 걸어온다. 지로씨! 칸조이씨! 병원에 있잖아요! 아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다. 다치바나 씨 차 뒷좌석 보셨어요? 이미 10m 정도 앞쪽으로 나가고 있는 다치바나 씨의 차. 어두운 산길이라도 이 거리라면 아직 뚜렷이 보인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타있지 않을 터였다. 출발 시점에서는 분명히 다치바나 씨 혼자였다. 그 차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 말도 안 된다. 만약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쉴 때 우리가 모르는 새에 누군가를 태웠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거 칸조인 씨 아니에요? 바로 오늘 아침 병원에서 검사복을 입고 계속 자고 있던 칸조인 씨가 어제 녹화 때의 모습 그대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것이다.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지로씨, 저거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베가 울음 섞인 목소리가 되어 있다. 고바야시 씨들은 뒷좌석에서 굳어 있다. 다시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을 봤더니 걸고 있는 것은 다치바나 씨다. 받아도 될까? 휴대폰은 계속 울리고 있다. 그런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것이다. 아니, 전화를 걸어오는 건 정말 다치바나 씨일까?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흘러내린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밧기를 눌렀다. 천천히 귀에 갖다 댄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곤도씨, 앞으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겠네요.
이대로 안전운전으로 갑시다. 뭐가 안전운전인가? 다치바나 씨, 위험하니까 천천히. 그러던 때 듣고 말았다. 아, 그래요. 천천히 말이죠. 천천히. 다치바나 씨의 목소리가 유난히 틈이 벌어진 느낌이 든다. 그 목소리 말고 다른 한 명이 말하고 있다. 여자의 목소리다. 아버지. 라고 말하는 건가? 이거 칸조인 씨의 목소리잖아. 어쩐지 비가 강해지는 것 같고 바람도 엄청나니까 핸들을 꽉 쥐고 그쪽도 조심하세요. 다치바나 씨의 목소리가 유난히 온유해서 그게 오히려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비는 내리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천천히라고 하면서 위험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다치바나 씨와는 다른 그 목소리로 의식이 가버린다.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버린다. 으스스해지면서 앞에서 달리는 차를 본다. 병원에 있어야 할 칸조인 씨의 목소리로 아버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해. 아버지. 조금만 천천히. 저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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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지로씨. 지로씨. 아버지. 지로씨. 아버지. 지로씨. 아버지. 지로씨. 다음 순간 휴대폰 바로 옆에서 말하는 듯한 큰 소리로 지로씨. 늘어진 테이프처럼 낮고 칙칙한 기분 나쁜 목소리로 내 이름이 불렸다. 위화감과 불쾌함이 전신에 소름을 세운다. 서둘러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전화를 끊는다. 정적으로 돌아온다. 뭐예요 지금 그 목소리? 아베에게도 들린 것 같다. 멍한 모습으로 중얼댄다. 지로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아베가 소리친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다. 아베! 진정해! 운전에 집중해! 아베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괜찮다고 말한다. 그런 내 손도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될 리가 없는 걸까? 지로씨! 제정신이 돌아와서 조용한 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아베. 아베의 시야를 쫓아 전방에 다치바나 씨의 차를 다시 본다. 50m 정도 앞에서 좌측 가드레일에 차체를 긁으면서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다치바나 씨의 차가 보였다. 다음 순간 가드레일에서 벗어나 반대편 차선으로 튕긴 다치바나 씨의 차는 길 반대측인 산기슭에 엄청난 속도로 부딪혀 튕겨나가고 그 기세 그대로 다시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화광! 하는 큰 소리를 내며 가드레일에 부딪힌 차는 크게 공중제비하듯 가드레일을 넘어 벼랑으로 떨어져 갔다. 네! 아베가 소리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엄청난 급제동으로 인해 몸이 크게 앞으로 고꾸라진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던 뒷좌석 모두가 뒷좌석에서 날아와 나와 아베의 뒤통수에 격돌했다. 불꽃이 있는 시야 속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나아가는 게 슬로모션처럼 보인다. 죽음.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정신이 들고 보니 차는 멈춰 있었다. 뒤통수가 아픈 게 현실로 돌아온 것 같다. 아베는 핸들에 기대어 어깨를 떨고 있다.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뒷좌석 모두 살아있는 모양이다. 아직 조금 멍하던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다.
눈앞에는 절벽 쪽으로 크게 찌그러진 가드레일이 보인다. 젠장! 단숨에 정신이 들면서 차에서 뛰어내린다. 부서진 가드레일에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100m 정도 아래에 다치바나 씨의 차가 보였다. 폭발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지만 분명히 대파되어 있다. 구해내지 않으면. 하지만 어떻게? 저기로 내려가야 하나? 이 절벽을 일단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구급차도. 주머니를 뒤지니 휴대폰이 없단 걸 깨달았다. 아, 젠장. 차 안이다. 서둘러 차로 돌아가 휴대폰을 찾는다. 없다. 아, 젠장할. 초조하기만 할 뿐 전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윽고 좌석 아래에 굴러다니던 휴대폰을 찾았는데 이미 아베가 경찰에 연락하고 있었다. 사고입니다. 바로 올 수 있나요? 장소요? 네, 다카요리사라는 절로 향하는 길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절에. 휴대폰의 지도 앱을 켜고 현재 지점의 주소를 표시해서 아베에게 보여준다. 그것을 경찰에게 전하고 아베는 전화를 끊었다. 구급차도 경찰이 수배해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부서진 가드레일까지 돌아와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살아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살아있다면 구해야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이라는 건 칸조인 씨의 모습을 한 뭔가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상자를 말하는 것일까? 어쨌든 이대로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 아니,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절벽은 단층 절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고 도보로도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다치바나 씨의 차는 이 급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간 것이다. 여하간 내려가 보자. 어쩌면 바로 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현장을 유지하라든가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사태가 악화된다는 등의 이야기나 드라마 같은 걸 보고 듣지만 보지 않고서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우리가 못할 것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다. 고소공포와 상자, 그리고 칸조인 씨의 모습을 한 그것에 대한 공포가 절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문득 차가 멈추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스태프들을 태운 봉고차가 이윽고 따라온 건가 해서 돌아보니 스태프들의 차와는 다른 검은 봉고차가 멈춰 있다. 민메이 방송의 회사차는 흰색이다. 그렇다면 저건. 자세히 보니 차체에 다카요리사라고 쓰여 있다. 어째서 여기에? 그러는데 차에서 바로 몇 명의 승려가 내려서 왔다. 단발, 삭발, 절에서 입는 옷 등을 입은 5의 승려가 이쪽으로 똑바로 오고 있다. TV 방송국 분들입니까? 운전석에서 내린 삭발의 승려가 말을 걸어왔다. 주위의 다른 스님들보다도 머리 하나는 작은 40대 정도의 몸집 작은 스님이다. 네, 미메이 방송 사람입니다. 라고 아베가 대답한다. 작은 승려는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다른 승려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아베 앞에 섰다. 아베 옆에 있던 나에게도 그 승려는 바로 앞이다. 작은 체구에 절의 작업복인 사무의 차림이었지만 어깨 너비가 장난이 아니다. 불끈 솟아오른 양어깨, 분명 근육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체조 선수를 방불케 하는 몸이다. 크고 힘찬 눈에는 생기가 넘친다. 소라코라고 합니다. 저희는 귀사에서 연락하신 다카요리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인다. 아니, 어떻게 하시고? 라는 아베. 아, 안녕하십니까? 곤도라고 합니다. 지금 좀 큰일이 벌어져서 그쪽에 가지고 가려던 상자가 차와 함께 절벽으로 떨어져서.
대화에 끼어든다. 소라쿠라는 스님은 나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크게 끄덕인다. 그러시군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설마해서 왔더니 맞았습니다.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보자 승려들이 절벽을 내려가는 참이었다. 우선은 인명구조이고요. 만약 늦었다고 해도 문제의 상자만은 경찰이 오기 전에 회수해둬야 할 필요가 있으니 외람되지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쿠 씨가 설명한다.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저희만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불안했으니까요. 경찰은 부르셨나요? 불렀습니다. 5분 정도 전입니다만. 이라며 이번에는 아베가 답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빨라도 20분은 걸리겠군요. 저희가 구조하기에도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10분 만에 승려들은 어려움 없이 상자를 들고 왔다. 한아름이나 되는 상자를 가볍게 들고 급경사면으로 올라오는 풍채 좋은 스님도 또한 보통의 신체 능력은 아닐 것이다.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절인 걸까? 운전하시던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참혹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라쿠 씨와 우리 앞에 온 승려들 중 하나가 그렇게 전했다. 알았다. 상자는 차에 실어 두거라. 여기서 경찰을 기다릴 테니. 소라쿠 씨가 답한다. 연이어 그때 합류해온 민메이 방송의 봉고차가 아닌 다카요리사의 차에 상자를 싣고 스님들은 차에 올라탔다. 곧바로 차에서 불경을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에 탄 승려들이 소리를 맞춰 불경을 읊는 것 같다. 소라쿠 씨는 우리와 함께 있다. 저 상자가 그 상자임이 틀림없지요. 아베와 나를 향해 물어온다. 네. 대답하는 아베. 차 안에서 앵마기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다.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겨 사고를 낸다면 큰일이니 불경을 올려서 견제하는 겁니다. 주도권은 이쪽이 쥐고 있지 않으면 위험하니까요. 과연. 경찰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만. 소라쿠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으로 화제를 바꾼다. 나는 이 일련의 사건 경위를 모두 설명했다. 그리고 아까 다치바나 씨의 기행과 전화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모든 얘기를 다 마치자 소라쿠 씨는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가시게 됐군요. 홀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살에 가깝게 죽는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팔짱을 끼고 생각하며 말하는 소라쿠 씨. 예전에는요, 심령방송이 아주 많았었기 때문에 그 스탭들 하나하나를 앵마게 해주거나 했고요. TV를 본 사람들이 실제로 홀령이 붙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으로도 그런 일이 있군요.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날은 완전히 저물고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 드문드문한 가로등과 자동차의 전조등만 비치는 어둑한 산길에 붉은 빛이 섞여 있는 것을 깨달았다. 서서히 강해지는 붉은 빛을 찾아 주위를 둘러본다. 그러자 멀리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순찰차 2대와 구급차와 소방차가 보인다. 도착한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한다. 하지만 심령현상 관계의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엉뚱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어 다치바나 씨가 운전 잘못으로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관들에 의해 다치바나 씨의 시신이 인양되어 온다. 들컷에 실려 천이 씌어진 다치바나 씨가 구급차에 실리고 사이렌은 울리지 않고 구급차와 소방차가 출발한다.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신원과 사정 청취가 이어지고 나중에 연락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다음 경찰도 돌아갔다. 가족에게 연락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이쪽에서 하겠다고 했더니 깔끔하게 맡기고 떠났다. 칸조인 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다치바나 씨의 부인에게 연결받는다. 다치바나 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린다.
전화 너머에서 통곡하는 부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프다. 다치바나 씨가 실려간 병원 이름을 알리고 전화를 끊었다. 칸조인 씨는 아직 잠든 채 있다는 것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심령사진 상담이었다. 언제나처럼 청취자 투고로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라디오 아니었나? 보리호박님 탓은 아니다. 그런 위험한 상자였던 걸 몰랐던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보리상자님 쪽에서도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 탓일까? 방송에서 재미삼아 다뤄서 그 상자의 혼령들을 화가 나게 만든 건가? 우쿄 씨를 불러서 감정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나다. 껍데기 같은 말을 써서 화가 난 걸까? 그렇다면 우쿄 씨는 무사한 걸까? 아베는, 고바야시 씨는, 청취자들은 괜찮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다 문득 생각이 났다. 현실을 보는 게 싫어서 오늘 아직 열어보지 않았던 트위터를 시작한다. 엄청난 수의 답글들이 와 있다. 대충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온몸에 습진이 생겨 아프고 가렵다. 아침부터 병원에 갔었는데 원인 불명. 지로 씨에게 잠이 들면 가위가 눌리면서 노파? 같은 목소리가 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은 보고나 상담도 있지만, 지로 씨 때문에 친구가 실종됐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라이브 중계를 기획한 놈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정말로 지벌이 내릴 줄은 몰랐다. 이젠 한계. 저기요, 설명도 사죄도 없어? 사람이 죽었는데 아닥할 셈이야? 같이 내 방송에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도 많다. 불과 몇 초만 트위터를 봤을 뿐인데도 전신에 와닿는 피로가 엄습했다. 최악이다. 어떡하면 돼? 어떡하면. 어쩔 수 없는 불안과 초조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럼 우리도 출발합시다. 밤의 교토는 요괴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산속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민하는데 소라쿠 씨가 말을 걸어왔다. 그렇군요. 제정신으로 돌아와 대답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려 있었다. 스스로도 한심하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만이 아니다. 모두 피로에 절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아베와 스탭들을 본다.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둡고 피곤한 얼굴들이다. 스탭 중에는 철야 작업을 하고 여기 있는 녀석도 있다. 모두 괴로운 것이다. 나만이 아니다. 특히 아베는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까지 말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는 커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트위터를 닫고 심호흡을 한다. 부정적인 마음을 무시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다카요리사로 가서 상자를 태워 공양한다. 액마기를 받고 우리 몸을 정화한다. 청취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 다카요리사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다. 안 된다면 어떻게든 될 수 있을 때까지 수단을 찾는다. 다음 주 방송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진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 모든 것을 전부 보고한다. 상처를 받거나 잘못해서 죽어버린 청취자들을 위해서, 칸조이 씨와 다치바나 씨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쉰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들어 모두를 본다. 좋아! 가자고! 뱃속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왔다. 놀란 듯 나를 보는 아베와 스탭들. 고바야시 씨가 슬픈 듯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부정적인 사고에 휩쓸리고 있는 것을 들킨 것일까? 그렇다면 조금 부끄럽다. 각자의 차에 올라타고
다카유리사에서 온 차의 선도에 따라 차를 출발시킨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사라질 일은 없다. 그런데도 넘어야 한다. 어둠의 산길을 바라보며 나는 주먹으로 내 허벅지를 두들겼다.